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길러야 할 지능,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언어 지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지능은 우리가 링귀스틱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는데요. 구어와 문어에 대한 민감성, 또 언어 학습 능력,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언어 활동 능력, 이것이 다 이제 포함됩니다. 자, 언어 지능은 우리가 그 말하는 보캐블러리, 그건 어휘 있죠. 거기에 말의 소리, 또 의미와 또 언어의 서로 다른 기능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을 좀 어색하게 하면 금방 우리 뭐 틀렸다는 거 알죠. 이런 것도 다 언어 지능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연설가나 작가나 기자, 시인들, 이런 사람들, 문학가나 언론 그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지능이 바로 언어 지능입니다. 자, 시인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제 언어 지능이고, 언어 지능은 논리 지능과 함께, 그러니까 논리 수학 지능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고 논리력이 있으면 우리는 지능이 좋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자, 두뇌의 특정한 이 영역은 브로커 영역이 있어요. 이 브로커 영역이 어떤 걸 하냐면 문법적인 문장을 형성하는 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브로커 영역이 문제가 생기면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단어와 그 문장을 이제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을 못 하니까 단순한 문장이 아닐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또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힘드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고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참 신기하죠. 언어 지능이 손상을 입은 사람은 이 브로커 영역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하는 거는 힘들고 이제 뭐 짧은 문장은 모르지만 이 단순한 문장이 아닐 경우에는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악 지능은 또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지능은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언어의 기능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모국어를 조리 있게 잘합니다. 또 외국어를 잘합니다. 여러분 외국어 쉽게 잘 배우고 또 잘 익히세요. 그럼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글을 잘 쓰는 능력. 여러분 글 잘 쓰세요? 아이들이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또 책 읽기 좋아하면 언어 지능이 좋은 아이죠. 자, 그러면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는 주로 이제 우리 놀이와 좀 연계를 시킬 것이고 어떻게 쉽게 그럼 이 지능을 길러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아 교육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언어 지능을 길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특징이 있으면 이 아이가 언어 지능이 좋겠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그 아이들을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선생님이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 반 아이 누구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나 동료, 동시, 역사적인 사실, 다른 일상적인 일을 쉽게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억을 하고 회상도 잘해요. 그러면 우리 반에 누구, 그 아이는 언어 지능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어떤 지능이 좋은지 이런 걸 전혀 모르면 얘를 앞으로 대학을 이과로 갈지 문과로 갈지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를 판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엄마들하고 상담할 때도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얼마나 선생님이 신뢰를 얻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일찍 읽기 시작했다. 엄마가 하니까 어머 얘는요 책을 막 3살 때 읽었어요. 그러면 언어 지능이 좋다는 거죠. 시나 동화, 낙서를 좋아한다. 여러분 왜 낙서가 여기 언어 지능이 좋냐면 우리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글을 금방 쓰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그림 그리듯이 낙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낙서가 글을 쓰는 기초라는 거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글쩍 그리기, 끼적 그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언어 지능하고 관계된다고 보는 거죠. 또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하는 편이다. 상황에 맞게 말하는 거 우리 교육과정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 이건 논리성이 없으면 조리 있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지능과 논리 지능이 참 연관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전이나 백과사전을 즐겨 찾는다. 뭘 할 때 이렇게 백과사전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제 이 사전을 잘 찾았는데 우리 공부할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요 인터넷 찾는 게 더 편하고 스마트폰 해갖고 이렇게 찾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도 뭐 하다가 모르면 스마트폰에서 막 검색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사람은 언어 지능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즐겨 읽는 책이 많다. 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즐겨 읽는 책이 많으면 언어 지능이 일단 좋다고 보셔야 되고요. 말을 일찍 하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12개월 정도 되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12개월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옹알이 하죠. 뭐 옹알이는 뭐 2개월만 해도 이제 제법 잘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더 다른데 이 옹알이가 말의 시작이라는 거, 또 언어 지능의 시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화반을 맡은 쌤도 얼마나 아이들에게 이게 옹알이를 해주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언어 지능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엄마도 마찬가지. 애가 막 옹알이를 하는데 엄마가 피드백을 안 주고 네 혼자 옹알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이게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얘가 옹알이를 거치죠. 그러면 언어 발달이 늦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 그래놓고 엄마가 선생님이 이제 애를 다 소홀히 해놓고 나중에 이제 말 빨리 안 한다고 막 병원 찾아다니고 이러면 헛일이라는 거죠.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말을 일찍 시작했다. 그러니까 옹알이 할 때도 엄마가 이걸 잘 받아줬다 이러면 언어 지능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또래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른과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성숙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친구하고 얘기하면은 시시해가지고 자기보다 저기 나이가 조금 더 먹은 아이들하고 이제 형 누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언어 지능이 좋다는 거죠. 지적인 대화 능력이 우수하다. 논리적으로 이제 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잘 듣는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거는요. 듣기를 잘해야 잘합니다. 왜냐하면 듣기를 잘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상관계에 적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듣기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책을 찾아서 읽고 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똑같이 있는데 어떤 애는 언어 영역에서 오래 놀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도 책을 들고 다녀요. 이러면 얘가 언어 지능이 좋다는 거죠. 나는 커서 소설가나 시인, 기자가 될 거예요. 이제 직업을 말할 때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언어 지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른용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보는 그 책보다는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런 책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문이나 잡지는 글씨가 더 작잖아요. 아이들 동화책은 조금 더 이렇게 만 5세 같은 경우 보세요. 신문에서 NI 활동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관심이 많다는 거죠. 어른과의 대화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주제를 전개한다. 우리 왜 그 프로젝트 할 때 그 왜 전문가한테 이제 그 질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굉장히 의미 있게 그 주제를 전개를 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말로 잘 표현한다. 이게 이제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이전 경험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이전 경험 발표 잘하는 아이들은 언어 지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수께끼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재밌어 해요. 자, 끝말잇기 게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언어 지능이 좋지 않으면 끝말잇기 그 많은 단어들, 어휘들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지능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토론 학습을 잘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 어때요? 토론을 잘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9개 지능을 다 보시면요. 기가 막히게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디스커션이 있다면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론 잘하는 아이들이 역시 언어 지능도 좋고 논리 수학 지능도 좋아요. 자, 끝말잇기 게임 잘하고요. 낱말 맞추기, 그 낱말 퍼즐 이런 것도 잘하고 어휘 구사 능력이 뛰어난 달변
가가 많대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이들은요, 뭐 유창하게 말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언어 지능이 높다는 거죠. 글솜씨가 뛰어나서 이제 어디든지 이렇게 글을 잘 쓰고 또 유난히 말을 빨리 배우고 외국어도 빨리 배우고 또 하여튼 말과 관련된 거에는 이 아이가 다른 애들은 차이가 난다 이러면 언어 지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언어 지능은 그렇고 특징은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길러줄 거잖아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신 가드너 박사는 이 지능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중지능이 그 유전 인자대로 태어나서 타고나서 그대로 끝이다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미 낙인이 찍혔잖아요. 쟤는 말 못하는 애, 언어 지능 떨어지네 이렇게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언어 지능을 좋게 해주는 증진 활동이 있다는 거죠. 이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옹알이하고 말하고 이렇게 할 때부터 엄마가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스님도 아이를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가? 다양한 질문으로 대답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 공부하는 장면 안 봤어요? 도서관에서도 얘들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참새처럼 시끄러운데 왜 그러냐면 토론을 많이 하고 모든 수업이 그렇게 토론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도서관은요. 유대인 도서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는 너무 조용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은요. 정말 둘 앉아서도 무조건 토론을 해야 되고 막 서로 이제 논쟁하고 이러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을 많이 유대인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하면 오늘 공부 잘못하고 왔다고 혼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질문 많이 하는 아이로 기르려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질문을 아이들한테 많이 해야 되죠. 자, 동화책의 그 중간 부분까지 읽어주고 나머지는 네가 이야기를 지어봐라.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이야기 짓는 게 있어요. 이게 논리하고 관련되고 또 언어도 관련이 되거든요. 자, 이런 활동을 선생님이 해보라는 거죠. 자, 퍼펫 같은 그 펫 있잖아요. 인형을 이용해서 동화 속의 주인공을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상상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내봐라. 이런 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스토리텔링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해보고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지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언어 지능이 안 좋은 사람은 변호사 할 수 없죠. 언어 지능이 안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한 것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자. 자, 이건 프로젝트 수업에서 꼭 필요한 거죠. 또 연극 활동이나 역할 바꾸기 등의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역할을 바꾸니까 맨날 이제 어떤 애는 뭐 왕자 공주 이런 역할만 해요. 그러면 걔는요 진짜 이 공주병 왕자병이 걸리기 좋죠. 그런데 그 아이가 바꿔서 정말 이 가장 그 낮은 사람의 그 역할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자기 감정, 그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역할극 놀이에서 언어 지능이 좋아진다는 거. 왜냐하면 대본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우리 어떤 프로젝트 주제를 할 때도 그렇게 이끌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생물 등의 관찰하는 그 활동 시간을 통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자연 탐구 지능과 관련되는 거지만 어떤 그 식물을 기른다 교실에서 과학 영역에서 길러요. 근데 보고서를 쓰는 것은 또 언어 지능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 원칙에 근거한 그런 서술 방법. 자, 이것은 아이의 언어 지능뿐만 아니라 논리, 수학 지능까지 다 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이제 우리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만 열심히 먹고 TV를 막 쳐다보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아이는 언어 지능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밥을 먹으면서 놀았던 이야기,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TV를 보면 그냥 애가 거기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하고 이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야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이요. 저녁은 뭐 두세 시간 이렇게도 먹는데 아버지가 거의 다 이런 언어 지능 걸 좋게 하는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뭐 탈무드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언어 수수께끼도 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길러진다는 거죠. 대화, 토론을 하면서 자란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훨씬 더 언어 지능이 현저히 높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보면 유대인들 말 못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러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자, 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추상적인 질문을 하면 애가 뭘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엄마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했던 거 그게 뭐 어떻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야 그게 어떻냐 이렇게 하면 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하는 것부터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는 그것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아이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녀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버릇 어릴 때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아이디어, 생각, 정서 이런 거 글이나 말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서, 나의 느낌 이것을 어릴 때부터 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이제 격려를 하는 게 좋고요. 또 문서를 작성할 때 다양한 종류의 사전을 습관적으로 참고를 하는 거. 여러분 뭘 이렇게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론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을 습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연극 대본이나 시를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럴까요? 큰 소리를 읽어보면 빨리 기억을 하고 오랫동안 가고 이게 시각과 청각의 이 감각이 두 개 합쳐지니까 그 효과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도 크게 문장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입에서 넣어갖고 하면요 별 효과가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정말 이게 막 그 시골에서 개구리 소리 그 논에서 나는 개구리 소리하고 저하고 시합을 막 하면서 크게 영어 문장을 읽고 그랬는데 그게 중학교 때 일이에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글을 큰 소리를 읽어라. 이거 이제 어릴 때부터 장려해야 된다는 거죠. 책이나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일기나 수필로 재구성해 보는 거죠. 네가 만약에 기자가 돼서 한번 이거를 써봐라. 어떻게 쓰겠냐. 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릴 때는 너무 이제 이거를 큰 걸로 주면 되지 않고 쉬운 것을 간단하게 하는 걸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휴식을 취할 때 읽을 거리를 가까이 두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요한 것들을 멀리 던져 놓습니까? 가까이 두고 읽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읽어야 할 책을 늘 아이 가까이에 두는 이 습관을 길러야 심심하면 들춰보거든요. 그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길러야 된다는 거고요. 또 자녀에게 동화를 직접 지원해서 정기적으로 동화 구연을 이제 한번 해보고 엄마도 해보고 쌤도 해보고 아이도 하고 이렇게 각자 글을 읽고 여럿이 모여서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 자기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하고 또 행복과 불행 이거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이 감정을 표현한 글을 읽는 거예요. 자, 이 시도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조용한 시가 있고 어떤 것은 되게 뭐 글을 읽으면 힘이 나는 시가 있고 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 다 언어 지능과 관련된다는 거죠. 또 이벤트나 워크숍 등에서 발표할 길을 찾는다. 저는요, 뭐 굳이 이벤트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잖아요. 그것만큼 언어 지능을 좋게 하는 활동은 없다는 거죠. 발표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안 나가잖아요. 머리에 벌써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자,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다는 거고요. 단어의 뜻과 어원, 이름의 유래에 관심을 높이고 그걸 찾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원을 찾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이 있는데 이 고유명사 이름이 어떤 유래에서 왔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자체가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그렇게 무엇을 찾더라도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 뜻과 어원, 그다음에 유래 이런 것 정도 이제 생각하시고 하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누리 과정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드너 다중지능을 이렇게 그 어떤 부채꼴로 제가 만들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건 이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통합교육을 이렇게 만드는 건 우리 연구소밖에 없을 거예요. 자, 두뇌의 그림 보세요.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언어지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언어지능, linguistic intelligence하고 다중지능은 그렇고, 그럼 누리 과정은 보면 의사소통이죠. 여기에 듣기와 말하기, 이 그 내용 범주가 그렇죠.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게 다 들어가는데, 그 언어 통합을 보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새로 교육과정에 들어간 게 책과 이야기 즐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에는 여러분 이제 이건 그 교육 계획안을 쓸 때 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낱말 문장 듣기, 사물의 이름 듣기, 낱말 문장 카드, 또 이야기 듣는 것에서 이전 경험 듣고 궁금한 거 질문해서 듣고 동료 동시 동화 듣고 발언 태도로 듣고 다른 사람 말 경청해서 듣는 이게 다 듣기죠. 말하기는 수수께끼 말이야 나오죠. 끝말잇기, 기속말, 이전 경험 말하기, 토론하고 인터뷰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를 지어서 말하고 차례를 지켜서 말하고 고운말 바른말 사는 거 다 말하기죠. 읽기에는 낱말 카드, 문장 카드, 편지 읽고 보고서 읽고 동시 읽고 인쇄물 보고 읽고 이게 전부 다 언어지능 관련되죠. 쓰기에는 감사 편지 쓰고 십자풀이 보고서 쓰기, 글자 퍼즐, 또 글자 피라미드, 자연물로 쓰는 거, 다양한 쓰기 도구를 사용해서 또 쓰고 손가락으로 쓰는 거 다 언어지능 관련이 있습니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는 책에 관심을 갖고 상상하기, 동화 동시에 여기에 말의 재미를 느끼고 말놀이와 또 이야기 짓기, 동화책, 과학도서, 궁금한 거 책에서 찾아보는 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지능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언어 그 교육, 통합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그냥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굉장히 놀이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언어 놀이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정진 활동을 앞에서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정진 활동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고 뭐 인터뷰하는 거, 뭐 남의 그 이야기하는 것도 녹음해서 또 듣고 말하고 다 좋아요. 다 정진 활동 제가 앞에 쭉 얘기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직업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법률가, 웅변가, 작가, 수필가, 연설가, 이야기꾼, 정치가, 시인, 극작가, 편집자, 기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말 못하면요. 정치 하나도 못해. 연설도 못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능이 언어지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언어지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정진 활동을 이제 놀이로 같이 연결해서 풀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을 보고 아이가 앞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언어지능이 좋은 사람은 앞에 그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직업에 가면 잘하고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언어지능 하나만 주면 안 되고 언어지능이 좋은 사람이 따라서 좋아져야 되는 게 논리수학지능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논리수학지능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